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거는 교수님, 네, 결혼을 남녀인데, 네, 네,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 남자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한번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집안에서 반대가 들어왔고, 네, 그래서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네, 이거를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네, 네. 어째야 할지, 네, 그거만 지금, 그러니까 문의였거든요. 의뢰자는 여성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집안의 반대는 남자 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나이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자분이 당연히 어릴 거고 네.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지금 나이가 월등히 많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월등히 나이가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조건들이 조금 있었죠. 네,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결혼했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조건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네. 자, 아버지처럼 느껴진다.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건은 뭐예요? 신약하거나, 네. 인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인성을 잡아야 할 때 나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어때요? 받아들여. 네, 되게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는 하는데요. 네. 자, 이분은 조건상 네. 자, 그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저도 그래서 네. 난감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조금 잘못 보면 난감할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조건은 관성의 사나 구 살기를 좀 놀 때, 네. 자, 한번 결혼했던 남자, 국적이 다른 남자,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번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자, 그런데 이분은 어느 조건에 있냐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식도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키우는 거면 고생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 아. 사람에게 핏줄인데 언젠간 네네. 나타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재산분할 같은 걸 할 때, 네.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내 핏줄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뭐 알아보나? 아니에요, 절대. 이 사주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공부에서의 핵심. 자, 이제 나머지는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자, 남의 자식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조건은, 자, 남의 자식.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핏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누구 입장에서? 여성 입장이에요, 이게. 또, 이거 남자 거 보면서 하시지 말고. 자, 첫 번째 조건은, 소녀가 뭐예요? 사구. 네, 소녀가 사구금이에요. 네. 그러면 거꾸로 하세요. 다시. 자, 두 번째 조건은 소녀에다가 38목을 놓으세요. 여기에 사구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식이라는 걸 하죠. 네. 자, 이거에서 원래 내 핏줄일 때 핏줄을 잃는 거잖아요. 네. 유산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걸 자꾸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뭐 기르는 동안 아이가 아파서 내가 진짜 엄청 고생해서 이제 아이가 다 튼튼해졌어. 이런 스토리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명국을 갖고 있냐면 이런 명국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 이거 말고 두 개를 더 네. 표본으로 드릴게요. 그걸 네.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국이고요. 네. 네. 뭐 화국자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스토리가 거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선택된 거예요. 네. 자, 그럼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이요? 네, 목적은 제 인수죠. 인수예요.
재라는 말씀이 돈이에요. 네. 전 그러니까 돈 뭐냐면, 얘기하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인력수가 되잖아요. 네. 여기가 금이 되면. 네. 그러면 인력수는 여기에 이칠화가 되죠. 네. 당연히 재성을 원하죠. 네. 근데 이 작은 돈만 원하나요? 이 큰 돈도 원하나요? 사람은 큰 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딱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 관이 돈이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 명복을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돈이 있구나. 근데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돈이 있다고는 해서 이분도 알고 있지만 주선을 깐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관의 크기가 네. 커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놈은 될 수 있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거짓말일 때도 많고요. 네. 또는 그분이 속고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중궁오토, 네. 충분히 되죠. 일지상수도 오토죠. 네. 자, 사실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지만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네.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인수가 지금 현재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있다. 네. 그리고 이분 명곡상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정곡이기 때문에 네. 사명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명이고요. 네. 자, 그래서 도식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천반에만 인수가 있고요. 네. 집안에는 오토 중궁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무인이라고요. 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면 그 남자와 내가 맺어질 확률이 더 네, 맞아요.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이라면 이 남자를 갖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 올바른 선택이냐는 거죠. 올바른 선택. 네.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 먼저 한다? 오케이. 괜찮다고 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여자분 또 명곡을 그 다음 운을 보니까 또 도식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제 생각이었죠. 네. 이 도식이 되는데 이거를 해야라고 해야 아니, 여보세요. 명곡 자체가 도식이잖아요. 네. 그럼 여길 피하면 도식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했잖아. 네. 내 핏줄일 때는 유산이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서요. 나도 아플 수 있고 자식도 아플 수 있고요. 뭔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런데 남의 자식을 키우면 자, 지금 물리적으로 내가 키우지 않고요. 멀리 내 남편의 자식이 자라고 있어요. 늘 어쩌다가라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맞아. 자,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을 그 남편이 절대 못 들어요? 간간히 심심치 네. 않게 들을걸요? 네. 눈 오면 눈 와서, 10살 되면 10살 돼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서, 여보세요. 아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팔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 관인. 자, 환경이라도 어때요? 내가 유리해야죠. 네, 그렇죠. 신약하죠? 네. 아빠 같은 남자? 왜 나빠요? 그죠? 그리고 도식을 이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팔자에 그런 남자가 왔느냐? 뭔 얘기인지. 있으니까 왔죠. 네네, 있으니까 네. 왔죠. 네. 그러면, 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할 거냐? 오히려 내 거를 더 아니면, 좋은 갔다가 할 쪽으로? 거냐? 네. 저는, 뭔가가 항상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결혼은 전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는 이분은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수는 조금 뭔가 육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일지가 6이에요. 네, 자기가. 네. 그리고 여기 9도 갖다 놨어요. 네. 자, 얼마든지 뭐 3, 4리 오든 해설할 수 있는 게 충분하고요. 사명이 와도 어떻게 하면 돼요? 유기충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명곡 자체로는 전국명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올라서려는 것에 방편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적극 권유 저는 한다예요. 네. 왜냐면 이쪽에가 사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의 사구가 있으신 여자분들한테 야망을 가져라 제가 했죠. 네.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면 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분도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네. 그 선택이 나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 사람 그 다음 대원에서 네네. 손운으로 34세에서 36세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자식을 낳는 거는 어떤가요? 아니요, 낳기도 하죠, 이분은. 왜냐면 이 목이 굉장히 커요. 집안에서 자꾸만 너무나도 반대를 한다는 네네. 거니까 부모님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형제들도 지금 네. 다 반대를 하고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건 일단은 아닐까요? 자식을 낳았을 때 네. 도움이 되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아까 혼인신고를 넘어서 뭐뭐 해야 돼요. 자, 원래 그쪽에 아빠하고 아들의 인연은 안 끊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목을 내가 여기서 그 자식을 선택하는 건 이분은요, 자식을 반드시 낳아요. 시간에 이미, 네. 시간으로 소녀가 동처로 있어요. 네. 그리고 38목이 그리고 이 겸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굉장히 큰 자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꿈과 희망이나 아니면 꿈과 포부가 좀 크거나 네. 이제 백골애가 큰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기를 낳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네. 하지만 혼인신고가 더 먼저고요. 혼인신고와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자기네들의 그 신분 상태가 네.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오히려 거꾸로 임신을 했다. 네. 이게 위협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